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화력 운용의 전문가이며 화력을 운용해 언제라도 국지전, 전면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도발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같이 국지적인 도발도 가능하지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비대칭 무기라고 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을 비대칭 전쟁이라고 합니다.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무기이고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대부분의 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시작합니다. 핵무기가 사용되면 기존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전쟁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전제 조건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핵무기로 인해 비대칭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면 해결되겠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적의 전차는 전차로, 적의 포병은 포병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이 맞죠.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면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NPT 10조 1항은 각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 조약의 문제로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극도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부득이 NPT에서 탈퇴해야만 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NPT에서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접한 일본, 타이완도 핵무기를 개발해야겠죠. 또 연쇄 파급 효과를 가져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며 제재하겠죠. 그러나 핵우산으로는 미약하다는 것이 핵 개발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미국 또는 강대국이 대한민국 핵 개발을 쉽게 용인할 리가 없죠.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 이외의 대안은 없을까요? 선자는 손자병법의 몽편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즉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도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 상병벌묘,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상, 이를 위해 적의 모의 단계를 제압하고 외교로 제압하며 차선책으로 적을 기습 공격해야 하고 적의 준비된 진지를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 적의 모략을 분쇄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적이 감히 응진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확실하게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비책이 상대와 같은 핵무기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적이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새로운 사고가 필요합니다. 선자는 손자병법 제6편 허실편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병영상수, 고기전승불복, 이 응영어 무궁, 전쟁은 물과 같이 하라. 전쟁에서 한 번 승리한 방법은 반복되지 않는다. 무궁한 형사를 응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등 강대국의 제재를 감수해가며 핵무기를 개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통신기술은 1980년대 1세대 아날로그에서 최근 5세대 5G까지 불과 40년 동안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나폴레옹 시대 인력에 의한 1세대 전쟁으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 시 화약에 의한 2세대 전쟁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시 전차, 항공기, 함정 등 기동장비와 화약의 결합에 의한 3세대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비대칭 무기로 특별 취급하지만 넓게 보면 폭발장치와 기동수단의 결합이라는 기능명과 제2차 세계대전 중 개발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3세대 무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세대를 능가하는 4세대 전쟁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등장한 비대칭 개념의 전략입니다.
1970년대의 베트남 전쟁은 약소국 베트남이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이긴 전쟁으로 평가합니다. 타이완의 고슴도치 전략, 독정갈 전략도 있습니다. 중국이 침범할 경우 베이징, 샨샤댐 등 대륙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에 치명적인 피해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방공 요격 시스템 아이언돔과 총력전 태세도 귀중한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에는 핵을 능가하는 무기가 틀림없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핵무기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도기적으로 4세대 비대칭 전략을 활용해 대응 능력을 구비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신 분야에서 6, 7세대 연구에 착수한 것처럼 아직까지 안개 속에 있는 5세대 전쟁 연구에 착수해야 합니다. 4세대 전쟁 비대칭 전략을 활용한 과도기적 대응 전략은 첫째, 사이버전과 우주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이버 우주군을 창설해 현행 6회 공군의 3군 체제를 보완해야 됩니다. 둘째, 한국형 킬체이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식별, 결식, 타격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정밀 다층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만의 노하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전자전 능력을 더욱 정밀하게 개발하고 전문 해커를 양성하여 적의 핵 미사일 시스템을 모의 단계에서 마비시키는 대비책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량 응징 보복 전략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한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과 같이 조기 경보 및 타격 능력 등 공중, 해상, 수중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합니다. 핵 대응 이론 중 상호 확증 파괴와 같이 아군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응징 보복으로 적의 지도부를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징 보복에 관한 한 독재국가가 훨씬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는 새로운 지도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독재국가는 이래의 선멸로 전쟁의 주체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아직 이론이 정립되지 않는 5세대 전쟁에 대한 준비도 착수해야 합니다. 저는 5세대 전쟁에 대비해 우주의 본부를 든 기지에서 전자전과 레이저의 결합으로 한반도 하늘과 바다의 적대 행위를 시도 초기 단계에서 제거하는 AINC 클리닝 오퍼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상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인류의 공상은 실현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느 부서인가 그런 일을 이미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은 미래의 전쟁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